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북한의 독재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평양에 있는 순환 비행장에서 동해쪽을 향해서 ICBM을 쏘아 올렸습니다. 고도 6,2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괴물 소리를 듣는 미사일이죠. 화성 17형.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의 그 속성과 본질을, 특히 공산 독재자들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 뭐 그렇게 놀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번 ICBM의 특징을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사거리로 봤을 때 미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도달할 수 있다. 미국 서해안에 있는 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뭐 시애틀은 물론이려니와 저 동쪽, 그러니까 평양에서 봤을 때 가장 먼 쪽에 있는 워싱턴, 뉴욕 또 다 사거리에 닿는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이 정말로 실제 어떤 핵탄두라든지 뭔가 폭탄을 그 미사일 머리 부분에 탑재를 하고 이제 쏘아 올렸을 때, 이것이 재진입을 하려면,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하려면 탄두 부분에 어마어마한 그 고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탄두 재진입까지 성공을 했느냐, 이제 이게 관심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른바 다탄두. 머리는 하나인데 그게 이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뭐 두세 개로 분산이 돼서 여러 곳을 미사일 하나로 동시 타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까지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이 갖추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4년 4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은 바로 6차 핵실험을 했지요. 그리고 ICBM을 발사를 했습니다. 마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핵실험을 거의 완성을 하고 ICBM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4년 4개월 전입니다. 그러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죠. 우리는 핵 보유국가야, 지금부터.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뭔가 손잡이를 잡았다. 칼끝이 아니라 칼 손잡이를 잡았다. 채찍 손잡이를 잡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때부터 평화쇼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물색 모르고 말장구를 친 쪽이 이제 문재인 정권이죠. 그래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 뭔가를 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 이걸 모라토리움이라고 하지요.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듬해 2월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여정이가 이제 왔습니다. 북한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독재 정권의 목적은 핵 제재를,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풀어야겠다. 근데 미국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런 북한 독재 정권과 김정은의 속셈을 다 들여다보고 있죠. 그래서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4년을 이제 보낸 뒤에 김정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정은은 뭐 완전 바보는 아니라고 봤을 때 김정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내재적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도발을 해서 얻는 게 뭐가 있을 것이다.
뭐 잃는 게 또 뭐가 있을 것이다. 계산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요. 일단 이제 김정은 독재 정권이 이해 득실에서 이것은 핵 보유국 위상 강화. 그 다음에 북한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라는 것의 과시. 미국과의 강력한 협상 지렛대. 북한 내부 불만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독재 체제를 결속하는 뭐 그런 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은 잃어버리는 건 뭐냐? 그거는 추가 제재,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비난 고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득이 10이라면 실은 한 1이 될까 말까? 추가로 제재를 북한에게 추가 제재가 있다고 한들 얼마나 이제 와서 뭐가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전 세계에 이름난 악당 국가인데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진다고 한들 김정은이 눈 하나 깜짝하겠는가? 그래서 김정은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의 이해득실을 따지면 득이 10이라면 실은 1쯤 된다고 김정은은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제 오후에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렸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진행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지겹도록 봐온 그 지긋지긋한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될 겁니다. 추가로 대북 제재를 하겠다.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질 거고, 북한은 거기에 반발하면서 다시 핵실험을 또 할 거고, 군 정찰 위성 이걸 또 쏘아 올릴 거고, 이번에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그러니까 이 고각 발사가 아니라 보통 미사일 각도로 45도 각도로 발사를 하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그런 도발을 할 거고, 한국과 미국은 이제 다음 달 4월에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항공모함을 동원을 하고 전략 폭격기를 동원을 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그런 한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망상이다. 환상이다. 공산 독재 정권의 본질을, 아니 저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는가. 북한은 말이죠. 따지고 보면은 경제 무너졌죠.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이 거의 다 무너졌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 김정은 공산 독재 정권에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핵하고 미사일. 공산 독재 정권과의 그 대화에서 선의를 베풀고 신뢰를 회복하면 뭔가 이루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몇 좌파 정권들이 북한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선의를 베풀고 물자를 올려보내고 그러면 북한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럴 거라는 망상을 품어왔습니다. 세상이 10번 변해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런 망상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국민의 눈을 가렸고 국내 정치와 선거에 이용해 왔습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떠나는 날짜 한 달 남겨놓고 문재인 대통령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강력 규탄한다. 문 대통령도 규탄이라는 말을 알기는 알고 있었더군요. 저는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문재인 본인 사전에는 뭐 도발, 규탄 이런 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그런 말이 사전에 있기는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강력 규탄한다 그랬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물론 이제 강대강으로 나가는데 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응도 하겠지만 협상을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의 협상, 그것도 해야죠. 외교적 노력도. 네, 다만 한 가지. 다만 한 가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이겁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독재 정권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죽을 것이다. 핵을 버려야만 살 것이다. 라고 깨달을 때에만 협상에 진심을 가지고 응할 것입니다. 그러면 협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외부적, 내부적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핵을 갖고 있으면 죽을 것이고 핵을 버려야만 살 수 있다라는 자각이 있도록 그런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반대쪽에 자신감이 더 굳어지고 있는 그 집단이 북한의 독재 정권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국민들 눈을 속여왔던 것처럼 뭐 TV쇼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그래서 북한과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기정사실로 일단 받아들여야 합니다. 뭐 아직까지도 뭐 그게 아니야. 북한이 그냥 괜히 허세 부리는 거야. 이런 생각 절대 가질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군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여기서 또 하나 변함없는 상수로 생각해야 될 것.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인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 중국은 절대 북한의 핵 보유를 말릴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뭐 중국과 잘 협조를 하면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중국만 동참을 하면은 아마 김정은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질 거야. 이런 것도 또 망상입니다. 북한도 중국도 공산당 정권입니다. 그 본질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중국도 북한 비단 김정은뿐만이 아니라 김정은을 대체하는 다른 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보유, 미사일 보유 이것을 근본적으로 뜯어말릴 생각은 중국에게 없다라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도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이게 진짜 결론인데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 2발을 떨어뜨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1945년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77년이 흘렀나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핵을 어느 나라에서 없애는 또는 줄이는 그런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단 하나의 예외가 없이 그렇습니다. 핵 감축 협상입니다. 핵 폐기 협상도 극히 일부 있었지만은 감축 협상.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어떻게 줄인 줄 아십니까? 너네 100개 줄여. 우리도 100개 줄일게. 너네 저 동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미사일 200개 줄여. 우리도 서유럽에 미사일 200개 줄일게. 이렇게 해서 핵이 줄어드는 겁니다. 북한 핵이요?
북한의 핵탄두를 100개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든 우리 스스로가 핵을 개발해서 핵무기를 보유하든 아무튼 우리가 300개 지금 갖고 있으면서 북한에게 우리도 300개 너희도 100개인데 우리는 300개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는 경제적인 그 힘이 있어. 근데 너네는 그 100개 말이야 운용하려면 해마다 너무 힘들지. 자 줄여가자. 너네 100개 가지고 있는 거 그거 50개로 줄여. 우리도 300개 있는 거 150개로 줄일게. 아, 너네 150개로 이제 줄었구나. 1년 뒤에. 50개도 힘들지? 5개만 남겨놓고 45개 줄여. 우리도 150개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 100개 줄이고 50개만 가지고 있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평양의 김정은 공산 독재 정권은 절대로 핵을 줄이거나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을 반드시 그 원칙을 품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협상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북한은 이미 협상의 조건을 갖췄어요. ICBM 발사, 괴물 ICBM 보유국가, 핵 보유국가. 이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협상 지렛대입니다.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서울에 고층 빌딩이 많다고요?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고 뭐 세계에서 10위권에 있는 경제 뭐 부국이고 강국이고 그렇다고요? 국제적 위상이 우리 나라고 어쩌고 어쩌다고요? 이거는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 지렛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핵 보유국인 공산 정권을 상대로 한 협상 지렛대는 북한 공산 집단을 열곱절로 멸절시킬 수 있는 힘을 갖췄을 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핵탄두 100개 가지고 있으려면 힘들지. 우리가 너네 사정 알거든. 자, 절반 줄여. 우리도 좀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줄여갈게. 지난 70여 년 동안 자유선진, 자유민주 진영이 공산 진영과 벌였던 핵 협상은 근본적으로 감축 협상이었고 이러한 힘의 균형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아무튼 이제 문재인, 윤석열 두 정권의 교체기를 이용해서 윤석열 정권을 뭐 길들이기를 하려는 건지 다음 달에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있고 다음 달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이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느라 북한의 ICBM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안보리 그러는데 유엔 안보리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한 북한의 공산 정권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그런 제재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더욱더 핵 이빨을 더 강하게 갈고 다듬는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또 다른 각성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문 정권의 지난 5년은 김정은에게 시간을 벌어준 허송세월, 오히려 적을 이롭게 한 그런 눈 가리고 아웅했던 쇼,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프로세스의 완전한 파산, 그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